300을 벌 거야 그랬는데 한 달에 300은 고사하고 30도 못 버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봤을 때 정말 사소한 변화들이 있었죠. 저는 이 강의를 곧바로 강사를 시작한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횟수로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4년이 넘었는데 이전의 나와 지금의 왕수디 상황적인 변화가 있나요?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상황적인 변화는 크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 욕심이 큰 거겠죠. 저는 이제 굉장히 큰 욕심이 있었어요.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많은 곳에서 불려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TV쇼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곳에서 불러주기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지금 이러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너는 한 달에 300을 벌 거야 그랬는데 한 달에 300은 고사하고 30도 못 버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뭐 저도 욕심이 뭐 이렇게 영상 올라가면 조회수가 빵 터져가지고 구독자가 막 빵빵빵 올라가서 막 실버 버튼 받고 골드 버튼 받고 막 인플루언서처럼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구독자는 늘지도 않고 조회수도 늘지도 않고 뭐 이런 거야. 지금 더 열받는 건 뭐냐,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봤어요. 구독자가 1830명대인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구독자가 1810명대로 떨어졌어요. 한순간에 20명이 날아갔어요. 이거 지금 누가 뭐 저기 뭐 지시를 내렸는지 뭐 어떤 뭐 저기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공작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 나간 20명 돌아올지어다. 아주 열받아요. 주최 측의 농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명이 날아갔어요. 지금 집을 나가신 건지 아니면 뜻하지 않게 날아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돌아올지어다. 나아진 게 없어요, 상황은. 철저히 제 욕심을 비춰봤을 땐 그런 거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봤을 때 정말 사소한 변화들이 있었죠. 저는 이 강의를 곧바로 강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이 유튜브 채널에 의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강의의 무대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느 무대에 서서 누구에게 어떠한 강의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간절히 마음속으로 원하고 바라던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의 무대에 서서 제가 강연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아이들의 앞으로의 삶을 또 지시해주고 있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어른들 앞에 서서는 이제 부모님과 그 아이들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소통하셔야 됩니다라는 거를 또 알려주는, 그걸 이해시켜주는 그 중간의 역할을 또 해주고 있다. 뭐 이러한 생각들이 들 때마다 정말 왕수디 강사로서 정말 잘 살고 있다라는 마음이 문득문득 올라올 때가 있어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오랜 시간 고민해서 또는 무심코 툭 던진 질문들이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진심으로 들어주고 진심으로 말해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위로해준 덕분에 여러분들이 정말 저에게 수많은 응원과 격려와 후원은 아닌 것 같지만 지원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그 진심 하나로 왕수디 TV가 쭉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며칠째 됐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제는. 그 정도로 정말 오랜 시간 왕수디 TV를 잘 이끌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감사할 뿐이죠.
뭐 상황적인 변화는 이렇지만, 제 내면의 변화도 크게 있었던 건 뭐냐? 그거는 내가 나를 좀 비로소 사랑해주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죠. 처음에 저는 저 스스로를 사랑할 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는 동급생들한테 맨날 처맞고 다녀가지고 상처받고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르고 뭐가 불안하고 결핍이 많은 존재여서 제가 저 스스로를 봤을 때 굉장히 사랑하기 거북한 존재였어요. 맨날 너는 이러니까 맨날 처맞을 만도 하지 이 자식아 이러면서 맨날 스스로를 탓했던 아이였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또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마주하게 되고 나라는 존재를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 필요성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를 사랑해야지 하게 됐는데 이 강연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고민되고 있는 거는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라는 이러한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해당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분명히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했고 저도 제 스스로에게 얘기했지만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아야 자존감이 올라가고 비로소 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방법을 여전히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라는 해답들은 있지만 우리가 좀 장점이면서도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머리로는 다 알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 줘야 돼. 이럴 때는 나를 사랑해 주는 방법은 이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지. 라는 건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실전에 못 써먹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그래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해요. 또 나를 탓해요. 너가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너는 왜 이걸 못하니 이러면서 나를 사랑해 주기는커녕 나한테 뒤질나게 욕만 하고 있어요. 나한테 계속된 비난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위축되고 나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고민의 흔적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막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나를 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도 좀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질문들이 다 모였을 때에 결국에 남는 정답이 뭐냐? 괜찮지 않은 날들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 모든 고민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정답일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마냥 좋은 날만 있지는 않아요.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도 있는 거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는 거고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는 거고 만나는 날이 있으면 헤어지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쁠 때, 잘 될 때, 만날 때, 행복할 때 이때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요. 모든 상황들이 잘 되고 기쁘고 내 딴에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즐거우니까 그때는 나도 모르게 뭔가의 힘이 생겨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힘이 생겨요. 근데 슬퍼요. 일이 꼬여요. 도저히 누군가와 헤어지기 싫을 정도로 막 이렇게 붙잡아놔요. 그리고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픈 날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내 내면의 마음마저도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동굴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머리로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그때도 하지만 마음은 또는 행동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괜찮지 않은 날들 속에서도 날 사랑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안 되는 순간 가운데 설령 나한테 비난이 쏟아지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 내가 나를 비난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을 직면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나를 조금 더 다독일 수 있나? 이러한 고민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던 고민들, 또 제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그러한 고민들,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했던 이 모든 고민의 흔적들이 이 책 안에 다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네, 제가 쓴 책이지만 이 책에서 분명하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건 것 같습니다. 괜찮지 않은 날들 속에서도 나를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삶은 크게 변하진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당신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 책에서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녹여놨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저와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서 그 한 꼭지 또 한 챕터가 고스란히 담겨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스쳐 지나갔던 그 생각들이 아마 이 책에 고스란히 쓰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머리로는 알지만 진짜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진짜 괜찮지 않은 날들 속에서도 내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위로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마 고스란히 이 글에 다 담겨져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뭐 매일 꾸준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요즘 맨날 어떻게 책을 꾸준히 읽겠습니까? 잊을만 하면 읽고, 잊을만 하면 꺼내드는 게 책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 책의 뭐 한 챕터, 뭐 한 페이지라도 읽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죠.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일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괜찮아야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 줄 아는데 어떻게 괜찮지 않은 날들 힘들고 지친 날들 속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지? 정말 어려운 일들이죠. 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정말 작은 용기가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 하나가 이미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작은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괜찮지 않은 날들 속에서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그 숨은 용기를 꺼내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괜찮지 않은 날들 속에서도 그래도 나를 안아주면서 그 삶의 조그마한 변화 가운데에서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춘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 바랍니다.